당신은 정말 이중적인 여자야. 비열하고 값싸기 짝이 없어.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당신은 그저 다른 남자에게 매달려 자신의 초라함을 만족시키는 대만 급급했잖아. 초라하다고. 당신이나 돌아봐. 맨날 일만 하느라 바쁘고 감정이나 관심 같은 건 눈꼽만큼도 없잖아. 당신 같은 남자는 감정 없는 기계나 다름없어. 누가 그걸 참고 살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그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박지훈, 39세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으며 아내 지은과 10살 된 아들 민준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남은 화려한 도시지만 우리 집은 조용하고 따뜻한 휴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가정의 평화가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루는 대체로 잔잔하게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 민주는 학교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뉴스나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겐 늘 소중했고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 전부터 아내 지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믿고 지나칠 수 있는 이유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회의나 급한 업무를 핑계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은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새로 사준 만화책을 읽다가 잠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었어? 지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러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프로젝트 회의가 잡혔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말하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말끔했지만 제 마음속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어느 일요일 아침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은이 샤워 중일 때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화면에는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자를 열어보니 간단하지만 묘한 의미를 가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제 회의 정말 힘들었는데 너를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 그 메시지를 보고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기 전 저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차림과 향수에서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바라보겠다고. 서울의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더 이상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지은이 정말로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강수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내 아내와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의심이 쓸데없는 걱정일 거라며 저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 제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은이 회의 때문에 늦는 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학교에서 회의가 있다고 말한 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집을 나선 뒤 몰래 뒤따랐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 그녀가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홍대의 한 카페였습니다. 카페의 창문 너머로 지은은 어떤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전에 휴대폰 메시지에서 보았던 이름 강수연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가 컨프런테이션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카페 밖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지은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어. 왜 그래? 저는 그녀의 거짓말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강수연이랑 홍대 카페에 있던 건 뭐야? 지은은 순간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착하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지훈, 나도 나름 이유가 있어. 요즘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 그녀의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늦은 밤 이태원의 차가운 거리를 혼자 걸으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 애써온 제 모든 노력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들, 거리의 불빛,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배신감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태원의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발이 무거워지고 숨이 차오르면서도 마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을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차가움은 제 마음속 아픔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배신과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민준과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은 오랜 친구 김동우였습니다. 동우는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으며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우는 저를 강남의 한 작은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초대에 처음에는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나갔습니다. 동우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망설이다가 지은과의 문제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우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지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너지는 건 지훈 너한테도 민준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 이제는 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야. 그는 진심 어린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 좀 해. 너 운동 좋아하잖아. 몸을 움직이면 머리도 맑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거야. 그리고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너희 둘 다 지금 서로에게 필요할 거야. 그날 동우의 말은 저를 깨우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랜만에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고 나면 그날 하루가 조금은 더 견딜 만했습니다. 운동 외에도 저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근처 놀이터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했지만 점점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영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승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은 저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었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자 지은도 변화를 느낀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점점 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눈치챘고 집에서도 저와의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뭔가 달라졌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초래한 이 거리를 직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은과 나 사이의 어색한 거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새롭게 가꾸기 위해 바쁘게 지냈고 지은은 여전히 집과 회사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후쯤 지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나 큰일 났어. 좀 도와줘. 알고 보니 그녀와 관련된 문제는 강수연이라는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지은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지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가 이런 상황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지은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제발 도와줘.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그녀를 보호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제 감정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고 그녀의 행동은 우리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민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준을 위한 거야. 변호사를 찾아줄 테니 너 스스로 해결해. 저는 곧장 연락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아 지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사건을 자세히 듣고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맙다, 지훈. 정말 고마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너 스스로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 일이 있고 난 뒤 지은은 집안에서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민준과 대화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민준도 어딘가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낯설어하는 듯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은에게 큰 충격을 준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와 민준에게 준 상처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의 무게를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은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민준을 위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수연과 관련된 사건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지은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저를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저녁 집안이 고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우리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너 스스로 변화해야 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녀는 제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치료를 받으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거야. 그 후 지은은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보였지만 점점 치료사와의 상담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은은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말에 민준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꾸준한 노력과 진심은 점차 저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나. 다시 그런 가족이 되고 싶어. 그 편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진심과 후회,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조금씩 그녀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노력과 꾸준한 행동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함께 다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은이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 주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민준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을 차며 밝게 웃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강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점차 우리 부자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 주에도 또 올 수 있어? 민준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랑 더 자주 놀자. 아빠도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아. 지은과의 관계 역시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민준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이면 간단한 가족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민준과 저는 테이블을 세팅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가족 모두에게 웃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도와줄게. 민준이 웃으며 지은의 손에서 접시를 받아드는 모습은 오래간만에 보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점차 저희는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보드게임을 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과의 대화가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대화의 길이와 깊이가 늘어났습니다. 지은, 고마워. 이렇게 기회를 줘서. 어느 날 밤 지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민준의 웃음소리도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는 어딘가 다시 예전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준을 보며 저는 이 모든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과 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도 있었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순간들이 그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가보자고 약속했던 제주도. 그곳은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모두가 기대했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가족의 재탄생을 기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준비는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여행 가방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과 장난감을 챙기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주도에 가면 돌고래도 볼 수 있나요? 바다도 진짜 커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은 정말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야. 돌고래를 만날 기회도 있을지 몰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 역시 조용히 여행 준비를 도우며 한동안 잊고 있었던 미소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이 여행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시간이야.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주도에 도착하자 우리 가족은 그 경치에 감탄했습니다. 드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한라산의 웅장함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민주는 모래성을 쌓으며 큰 소리로 웃었고 지은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 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의 순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근처의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해물탕이 식탁에 올라왔고 민주는 음식을 맛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또 오자. 그래, 민준이 좋아하면 아빠도 좋아.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파도 소리는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민준의 손을 잡고 걷다가 고개를 돌려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 오늘 정말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가족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민주는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며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최고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지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한 희망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볼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주도 여행이 끝난 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의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갈등도 여전히 존재했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치료를 계속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민준도 조금씩 밝고 활발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하나로 단단히 묶여있다는 느낌이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또 축구하러 갈 수 있어요. 민준이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민준이가 좋아하면 아빠도 언제든지 준비됐어. 지은은 그런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간식도 준비할게. 우리가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좋아. 저는 이제야 사랑의 본질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교훈과 그로 인해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는 분명히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국 더 나은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지은과 민준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지금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